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4일 한겨레 신문이 단독으로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적 결론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이 담긴 미공개 언론 브리핑 자료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언론 브리핑 자료, 즉 이 보도 자료는 VIP 경로 직전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전달된 유일한 문건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문건을 받기 위해 해병대 쪽에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 이는 대통령실이 최상병 수사 공식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이는 VIP 경로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의 개입 역시 권한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셈인 거죠. 이로써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이 왜 반드시 특검이 필요한지 말이죠. 한겨레가 입수한 자료는 최상병 익사사고 수사 경과 및 사건 처리 관련 설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포함된 8쪽짜리 문서인데요. 지난해 7월 31일 예정됐던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비해 만들어진 겁니다. 문서는 익사사고 발생 경위, 익사사고 수사 경과, 가로 열고 안전장구 미휴대 경위, 최상병 입수 경위 가로 닫고 예상 질의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결정적 빼박 증거가 나온 건데요. 이번엔 또 무슨 말로 변명을 할까요? 해당 문서는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해 7월 30일 대통령실에 전달됐는데요.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출신 김땡땡 대령이 수사단 쪽에 자료를 요청해왔고 수사단 관계자가 김 대령에게 자료를 보낸 겁니다. 이 자료는 이튿날 아침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달됐는데요. 같은 날 오전 11시 열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뤄진 최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 역시 이 문서의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했고 이런 사실이 이전 장관에게 전달된 뒤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이 취소됐는데요. 이후 이첩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뼈대인 겁니다. 이제서야 모든 퍼즐들이 시간대로 맞춰진 거죠. 대통령실이 이 문서를 받기 위해 해병대 쪽에 지시가 아닌 부탁을 거듭한 점, 문서를 받은 사실을 감추려 한 점 등을 비춰보면 자료 요구 등 개입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김 대령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에게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서 입수를 위해 부탁도 수차례 이어졌는데요. 김 대령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김규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최상병 사건 관련 제공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수사자료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틀 뒤 김 대령은 박정훈 대령에게 안보실장님이 보고 싶어 한다며 직접 수사보고서를 달라고 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저녁 6시 34분 박 대령은 안보실이 거듭 요청하니 수사보고서를 보낼 수 없으면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김사령관 지시를 받고 김 대령에게 이 문서를 보냈는데요. 군사경찰 직무법 시행령 7조는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은 대통령실 자료 요청을 무시했고 대통령실도 수사단의 이런 판단을 수긍한 거죠. 박 대령 쪽 김정민 변호사는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면서도 보안을 당부했던 걸로 보면 자료 요구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음을 인식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에 전달한 자료는 순직 사건 발생 초기 한 장짜리 수사계획서와 이 문서가 전부입니다. 이래도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가려지고 숨겨지고 은폐되어 온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아십니까? 이건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킬 수 있는 중대 국기문란 범죄라는 사실을 말이죠.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의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했잖아요. 모두들 알아들었어요. 주식회사가 자본관계를 바꾸려면 지분을 팔거나 사야 되는데 일본이 소프트뱅크 지분 사가 이게 아니잖아요. 네이버의 지분 내놔 이거잖아요. 모두들 알아들었는데 대통령실만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아니 네이버가 팔려고 하는데 죗값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반일몰이를 해가지고 죗값을 못 받게 생겼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 이 기사를 썼거든요. 대통령이 정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중간에 누가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일본 총무성이 자본관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니요. 일본은 지분을 팔려고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게 아니고 네이버가 지분 팔려고 하는데 야당에서 반의를 해가지고 지금 그게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보고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말을 하죠. 그 누군가 그렇게 보고하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저는 간첩을 하잖아요. 분명 대통령실의 일본 간첩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되면 이건 상상이나 음모가 아닌 사실로 보여지는데요. 대체 어느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의 국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말일까요? 대통령실이 네이버로부터 당장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부당한 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공개 입장을 뒤늦게 표명했습니다.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마지못해 뒷북을 치고 나섰는데요. 자신들이 왜 이래야 하는지는 알고나 떠들어대는 걸까요? 네이버 입장은 일단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없이 정보보안 대책만 내겠다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반일몰이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격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네이버를 향해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 진실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던 대통령실이 이틀 연속 사태 진화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마지못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네이버 지분 매각을 뺀 정보보안 대책을 내놓는 상황을 가정해 지원책을 밝혔는데요. 실제 네이버로부터 7월 1일 일본 정부에 낼 보고서엔 지분 매각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해 뒤늦게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가 당장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고려한 결정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적절한 보안 강화책을 제출할 거라며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처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이제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전환된 건데요. 어떤 생각을 하면 이토록 친일적이고 숭일적이며 종일적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태는 일단 7월까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야 간 친일 반일 설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그저 웃음만 나오는 거죠. 누가 친일이고 누가 반일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협력 관계 속에 해결할 수 있는데 반일몰이 할 일이냐며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야당 측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한 한 가지는 용산 대통령실의 일본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라인 사태 배후에 일본 총무성이 있고요. 총무성의 배후에 이제 요즘 밝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일본 우익들이 그렇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익이. 이 우익들의 소위 이 아시아를 보고 한국을 보는 시각, 중국을 보는 시각과 지금 대통령이 보는 시각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그 대통령의 그 시각을 계속 그래서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간첩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MB 시대 때 신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집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안보실 차장의 김태호 씨도 그 멤버였고 그 김태호 씨의 자타가 공인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이상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신네오콘의 좌장 역할을 한 그때 MB 사람인데 시절에 그랬죠. 예. 네. 그분이 1970년대부터 일본의 우익들과 대만 내 소위 친일파들과 그리고 대만에도 친일파가 있죠. 미국의 네오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고 자기 책에 밝히고 있어요. 이제 그 집단 그 그룹과 그 그룹이 지금 이상우 회장이 맡고 있는 연구소 있어요. 이 연구소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데 신아시아 연구소예요.
그들이 저는 이 신아시아라는 일본의 개념이 중심이 된 과거의 대동아 대동아 공영권의 공영권의 새로운 버전. 새로 이 신아시아가 뭘 주장하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옛날부터 주장하는 일본 우익의 동아시아 세계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감히 한국이 우리 플랫폼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거 그러니까, 뺏어와 이렇게 된 것 같고. 예, 그 이토 히로부미 시대하고요. 네. 현재 그 시대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같대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저는 일본 이해가요. 왜냐면 일본 야 이거 한국이 들어줄까? 나이 뺏어가는데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최고의 들어주니까 기회라고 생각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본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일본 예. 위기 그렸던 그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